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2021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후손이 지난 9일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작년 10월 2일 한국전쟁 사진전 개막식이 열린 뉴질랜드 국립육군박물관에 참석했던 참전용사의 아들 케빈이 중심이 돼 마련됐습니다. 케빈은 한류문화원과 사진전시회로 인연이 돼 와요루 국립육군박물관에서 열린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고 오는 2월 28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은 소셜미디어 활동 등을 함께하면서 꾸준히 아버지들이 남긴 한국전쟁 당시 사진들과 이야기 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참전용사 자손들의 첫 모임에는 15명의 가족과 한류문화원 이혜원 대표 그리고 저희 해피월드TV 등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케빈은 한국에서 현재 평화유지군으로 군 복무 중인 뉴질랜드 군인 마이클과 참석자 각자가 모두 화상으로 인사를 주선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참전용사 자손들은 그들 아버지의 전쟁 당시 사진들이 담긴 앨범과 메달 등 다양한 자료를 가져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의 멤버이자 박물관의 수집 매니저로 있는 산드라의 안내로 2차 세계대전 전시관과 한국관을 둘러보고 소장된 물품들과 사진들을 보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류문화원은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사업부에서 보내온 16개 참전국 국기가 새겨진 스카프를 이날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 전원에게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It's on my mind to have a K-Force over coffee like this every now and then, and I'm just blown away that we've got 15 or 16 people from various veterans that have come to share photos, share stories, meet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지난 9일 오랜만에 한국 교민 젊은이들의 밴드인 모노크롬 공연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에서는 한국 젊은이들의 밴드인 모노크롬이 오랜만에 80년대와 9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콘서트는 뉴질랜드 이민 2세대와 20대와 30대가 주축이 돼 만든 밴드 모노크롬 프로젝트가 지난 시대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불러보자는 공연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 오랜만에 많은 젊은이들과 이민 1세대들이 향수에 함께 젖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공연 실황은 저희 해피월드TV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방송할 예정입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질대기연구소 니와는 지난 12월에는 수온이 약간 내려갔으나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해역의 수온은 예년보다 약간 높은 편인데 물속에 들어가 보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은 앞으로 1, 2주일 더 계속될 것으로 국립수질대기연구소는 예상했습니다. 국립수질대기연구소는 이에 대해 뉴질랜드는 지금 라니냐 기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예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이스처치의 격리시설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뉴질랜드 해역에서 고기잡이 작업을 하던 러시아 선원들 190명 중 1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에 뉴질랜드에 오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10월 137명의 러시아 선원과 우크라이나 선원들 중 3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진 후 연기돼 왔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11건의 감염 사례 중 3건이 지금 밝혀진 것이고 나머지는 이전에 감염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은 크라이스처치의 격리 시설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선원은 먼바다 고기잡이 선원을 뉴질랜드 현지에서 구하기 힘들어 정상적인 격리 과정을 거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외국 정부로부터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데이터 시스템 중 하나에 대해 긴급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했던 제3자 파일 공유 서비스가 해킹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페리 오클랜드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는 이번 해킹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아마도 위국 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해 공격을 시도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사이버 공격은 최근 매우 흔한 일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해킹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타고 대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검사 방법을 개발해냈고 이미 해외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팀 호어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환자의 비강 샘플에서 바이러스 유전 세포를 분리하는 간단한 방법을 찾아냈는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 연구팀은 모든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소수의 회사를 통해 전염병이 발생하면 공급망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탄력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면 개인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어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될 때 시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진단에 사용된 테스트 키트가 부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타고 대학 연구원들은 이러한 시약이 뉴질랜드 물질을 사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코로만델 해변에 최근 10여 마리의 상어들이 나타난 것으로 항공사진에서 밝혀졌습니다. 피티앙가에 살고 있는 필립 하트는 2.5m 크기의 상어 10여 마리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해머헤드 상어로 마타랑기 비치에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이용해 매년 이맘때 주변 해역을 돌면서 구경하고 있다고 말하고 판가포와 하버 주위에는 썰물 때 상어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상어는 보통 수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강할 때 나타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해밀턴에 살고 있던 19살 켈라 말로우 양이 와이히 비치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3마리의 상어가 다시 나타나자 파와누이 비치에는 지난 주말 수영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자 웨스트은행을 비롯한 여러 개의 시중은행은 11일 뉴질랜드 취재인 고정이율을 2.3%로 낮추었습니다. 웨스트팩은행은 집을 사서 실제로 살고 모기지 금액의 20%의 보증금이 있을 경우 1년 고정이율을 2.29%로 낮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ANZ와 ASB은행도 이율을 2.49%로 낮추었고 키위뱅크는 2.55%로 낮추었습니다. 웨스트팩은행은 많은 뉴질랜드인이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호주는 오는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백신 접종을 한 달 앞당겨서 2월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규제 당국이 피처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에 대한 승인이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시드니와 멜번에는 신종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3월까지는 400만 명의 호주인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규제 당국에서 승인이 날 경우 일주일 이내 1,000만 명분의 백신이 들어오고 일주일에 8만 명의 시민들이 매주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보건 분야 근무자 70여만 명과 국경관리자 그리고 격리시설 근무자에게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70세 이상 노인과 원주민 순으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도 영국과 남아프리카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남극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번질 때 나온 것 중 하나로 이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 검진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질대기연구소 직원들도 2년 만에 처음으로 남극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매우 큰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남극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20명의 과학자들과 19명의 선원이 한 대 검진 기계를 가지고 선상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이들 일행 가운데는 의사도 있어서 만약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남극의 연구 기지에서는 36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샤운 핸디 교수는 만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감염이 될 경우 뉴질랜드는 바로 레벨 4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핸디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기존의 바이러스가 2명에게 전파됐다면 신종 바이러스는 3명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뉴질랜드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일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국내 여행자나 국제선 여행자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는데 이러한 규정은 이미 뉴질랜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출국 시에는 물론 입국 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을 한다는 사실을 여행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위험성이 적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의 경우 정상 참작이 될 경우 일반 검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먹구름 지나가고 파란 하늘이 돌아왔네. 고민은 잠시 방에 두고 외로움은 가만히 넣고 난 익은 길을 낯설게 걷는다. 그 전쟁 같은 시간 속에 장난은 것을 잃었지만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을 얻었지. 난 새 지저귀는 소리 따라 그러거리면 또 어디선가 아이는 노래 소리를 듣기만 해도 좋아. 늘 시끄럽던 차는 소리 은하처럼 들리는 오늘 살아있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